살고 있는 우리 동네입니다. 도시 이름은 랭리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그러니까 BC주에 속해 있고요. 밴쿠버 다운타운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한 30km, 도로상 거리로는 약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랭리든지 서리든지 로히드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밴쿠버의 위성 도시인데, 사실 다녀보면은 뭐 그 밴쿠버하고 크게 경계선을 못 느낍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우리 동네 하키장이고요. 하키장. 하키가 캐나다의 국기잖아요. 캐나다 작은 동네도 가면은 뭐 규모는 조금씩 틀리는데 이런 하키 경기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하키 경기 한다 그러면 밥 먹다가도 뛰어가서 보고 그럽니다, 얘들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야구나 축구 좋아하는 것보다도 얘들은 하키에다가 아예 그냥 올인을 해버려요. 지금 현재 시간이 여기 로컬 타임으로 3시 20분이거든요. 오후 3시부터 여기는 러시아어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참고로 캐네디언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하루를 굉장히 일찍 시작해요. 오전에 아침에 러시아어가 새벽 한 5시부터 7시 그 사이에 하여튼 러시아어가 시작되고요. 오후에는 3시부터 5시. 그러니까 하루를 굉장히 일찍 시작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썸머타임을 실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오후 3시에도 해가 아직 그 하늘 뭐 한가운데 떠 있거든요. 그런 일찍 퇴근해가지고 여가 활동을 많이 좀 이렇게 즐기는 것 같은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은 가게 일단은 빨리 가고 빨리 후딱 해치우고 저녁에 이제 좀 해가 있을 때 좀 더 많이 놀겠다 그러죠. 그런데 여름에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해 다니다 보면은 해가 진짜 무진장 길거든요. 캐나다 저 북부 같은 경우는 해가 수평선을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이 10시, 밤 10시 반, 11시 반 그때까지 넘어갑니다. 그때나 돼갖고 넘어가가지고 또 새벽 한 3시 되면은 저쪽에서 먼 산에서 이렇게 먼동이 서서히 터오르거든요. 실제로 깜깜한 시간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뭐 백야가 올라오겠죠. 하여튼 저도 일단 뭐그 백야가 있는 곳까지는 못 가봤는데,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와가지고 생각 없이 캐나다 저 위에 북부 쪽에 올라가가지고 생각 없이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계속 이렇게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싶어 가보니까 시간을 안 보고 뭐 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붉은 대낮이다 싶어가지고 계속 운전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실제로 저 캐나다 북부 지역에는 엊그제 제가 소개해드린 아워 오브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운행 시간도 캐나다 뭐 본토하고 조금은 틀립니다. 그쪽은 운전을 하루에 16시간까지 운전을 가능합니다. 거기는 해가 기니까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 같더라고 거기는요. 뭐 아직은 뭐 저도 그 동네까지는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대충 그렇다는 걸 회사에서 교육은 받았습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 오픈하고 뭘 올려드릴까, 어떤 주제로 한번 올려볼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선은 뭐 제가 다니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뭐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갖고 올리기는 할 건데요. 제가 또 집에 와갖고 쉴 때는 또 한 2, 3일씩 이렇게 좀 길게 쉬거든요.
일단 뭐 끓을 때는 또 구독하시는 분들이 또 기다리기도 할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은 어제 그제 쉬면서 제가 지금 딱 만 3일 만에 일 나오는 거거든요. 뭐 집에 들어간 첫날은 피곤해서 좀 이렇게 뭐 씻고 쉬었다 하더라도 어제 그제는 솔직히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감기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못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오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한국에 다 있는 거 그런 거는 뭐 제가 소개해드릴 건 없는 거고 한국에서는 조금 보기 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트립 끝나고 다음 트립 때는 캠핑 트레일러 매장에 한번 가보려고요. 캠핑 트레일러도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저 픽업해서 달고 다니는 것도 뒤에 예전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 폴카식으로 그 산발이 걸쳐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도 있고 또 그 픽업 위에다가 트레일러처럼 조그만하게 망짝을 한 개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달고 다니는 게 있고 망짝 달아가지고 달고 다니는 건 좀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겁니다. 여기 픽업들이 주로 한 뭐 5천에서 한 6,500cc 그렇게 되니까 뭐 그게 톤수로는 한 3톤 정도 됐겠는데 그런 것도 끌고 이렇게 무난하게 잘 다닙니다. 캠핑 트레일러 들어가가지고 캠핑 트레일러 매장에 가서 한번 종류별로 가격하고 이런 거 제가 문의를 해가지고 실내하고 한번 쫙 이렇게 촬영을 해갖고 한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뭐 제가 대륙 횡단이라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일만 이렇게 올려드릴 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새로운 거 그래야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재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근데 캠핑 트레일러가 한국에서도 수입업자들이 수입해갖고 팔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참 가격 보고 진짜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떤 거는 딱 여기보다 딱 그 2배 이상으로 가격을 쳤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로 한 3천만 원 정도 주면은 진짜 초호화 럭셔리 캠핑 트레일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캠핑 그 다음 트립 때 들어와가지고 쉬게 되면은 캠핑 트레일러 매장에 한번 가볼게요. 왼쪽에 요 쇼핑센터 여기는 캐네디안 타이어라 하는 곳입니다. 캐네디안 타이어.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야, 얘들은 캐네디안 타이어 해놨죠. 얘들은 뭐 캐나다에서도 타이어 메이커가 있나 싶어갖고 무슨 타이어 매장이 저렇게 크노 싶어갖고 가서 보니까 캐나다 타이어가 아니고요. 안에 가서 실제로 파는 거는 뭐 타이어도 팔기는 팝니다. 저쪽에 한쪽에는 자동차 정비 코너도 있거든요. 뭐 주로 한국으로 치면은 뭐라 할까요? 종합 부품점이죠. 종합 부품점. 자동차 부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각종 집에 쓰는 가전도구, 주방용 기구, 샤워장, 그 화장실 내에 들어가는 용품, 오만 것 다 팔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큽니다. 캐나다 전 지역으로 가고 인구 한 3천 명 이상만 되면 크고 작은 매장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캐네디안 타이어. 야, 이번 주에 로또 금액이 600억, 1등 당첨금이 600억이라고 로또 사라고 팻말을 딱 적어놨네요. 기름값이 여기는요, 경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경유가 1달러 33점 뭐야 구전 해놨네요. 1달러 33센트 구전 해놨는데 휘발유가 아마 1달러 15인가 20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캐나다 환율이 정말 너무 형편없거든요. 캐나다 환율이 한국 돈으로 1달러당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1100원 한참 올랐을 때 1200원까지 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캐나다 달러가 한국 돈으로 한 800, 한 7, 80원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 33 같으면은 870원 하고 38이 24 이러면은 뭐 1100원 정도 하겠네요. 디젤 가격이. 휘발유는 한 1000원 그 정도 아끼고요. 캐나다는 한국과 똑같이 리터를 쓰고요.
거리도 한국하고 똑같이 킬로미터로 표시를 다 합니다. 미국은 어떤 양적인 거는 전부 다 갤런으로 쓰고요. 1갤런은 3.78리터거든요. 갤런을 쓰고 거리는 전부 다 또 마일로 쓰고 있습니다. 영국 애들이 처음 넘어와가지고 했던 걸 갖다 그대로 쟤들은 하여튼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계기판에도 이렇게 보면은 캐나다에서 타는 차들은 킬로미터가 위에 큰 글씨로 되어 가지고 있고 미국 아래쪽에 작은 글씨는 마일이거든요. 미국에는 저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큰 글씨가 마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킬로미터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차는. 그러니까 똑같은 차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수입을 해갖고 탈 거냐에 따라서 이게 좀 캐너스 같은 경우는 미제 아닙니까? 미국에서 만든 거지만은 또 캐나다로 수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기판이 이렇게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동차 매장들이거든요. 왼쪽에 여기는 중고차 매장이고 저 중고차 유리에다가 차 가격을 다 적어놨죠. 이렇게 유리에다 파란 글씨로 가격을 다 적어놨습니다. 퇴근 시간이라고 차가 조금 막힙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는 윌로브루 파크이라 하는 것인데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안에 가면 뭐 쇼핑몰은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건데 한국의 지하상가가 훨씬 더 낫습니다. 물건도 다양하고 뭐 좀 비싼 것도 있고 좀 이렇게 헐찍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애들은 내가 생각했는데 미적 감각이 한국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뒤떨어져요. 어떤 상품에 그 제품 진열해 놓은 것도 보면은 한국은 보면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이쁘고 아기자기하게 잘 해놨습니까? 얘들은 뭐 그런 게 조금 많이 이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뭐 사람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제 느낌이 약간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유, 햇살이 딱 정면으로 비쳐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 신호등 저거 건너서부터 한 1km 구간이 양쪽으로 자동차 메이카들이 싹 다 있거든요. 이쪽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용차 기준, 상용차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상용차가 아니고 그냥 보급형 차들, 현대, 도요타, 뭐 포드, 미쯔비시, 크라이슬러,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이제 고급차, 유럽 차들 같은 경우는 요 길은 저 지금 제가 가는 방향 반대쪽에 저쪽에 가면 따로 모여가 있습니다. 그쪽 가면 뭐 벤츠, BMW, 마세라티,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제 그런 매장들이 저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동차 매장입니다. 오른쪽이 크라이슬러, 사치, 램 주로 픽업 트럭들이 많이 보이죠. 왼쪽이 이태리 피아트 제품이네요. 피아트 자동차고 오른쪽에 폭스바겐, 이수즈, 혼다, 닛산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대도 와 있네요. 현대차가 요즘에 위기라던데 뭐야 빨리 좀 정상화가 좀 돼야 될 낀데 아이고 햇살 때문에 촬영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햇살이 눈부셔서. 왼쪽이 수바루네요. 수바루. 수바루라는 차가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북미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거든요. 수바루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그리고 SUV까지 전부 다 사륜구동이거든요. 사륜구동 전용차입니다. 일본 메이커인데 차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인데 여기가 일단 북미에서 애들이 많이 탑니다. 수바루.
그리고 수바루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그 자동차 경주에 후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사이즈는 한국으로 치면 한 소나타 정도 되는 그전 사이즈인데 성능들이 좀 엔진도 크고 이렇게 고성능으로 많이 하여튼 그렇게 많이 출고를 합니다. 근데 저는 막 개인적으로 왠지 일본 하면은 몸에서 알레르기가 슬슬 이래가지고 일제는 거의 사가지고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게 애국자는 아닌데 왠지 일본 그라면 몸에서 알레르기부터 먼저 일거든요. 저 같으면은. 럼바를 가득 싣고 평판 트레일러 가고 있네요. 나이싱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를 쳐놨네요. 저게 기본입니다, 이게.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저 정도는 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 평판, 라이싱, 레싱, 정확한 말로는 레싱입니다, 레싱. 근데 이게 뭐 한국에서 옛날 분들이 이제 그 말을 이제 전달받는 과정에서 라이싱 그러는데 결박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하면은. 결박이 교본이 있습니다. 아마 평판 트레일러에 실을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해가지고 철근 같은 경우는 앞에서 2m에서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내 차에 20톤을 실었으면은 최소한 8개 이상은 쳐야 됩니다. 저희 보통 우리가 치는 체인들이 한 개 잡고 있는 한도가 2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톤을 실었으면은 내 차가 그러니까 결박을 해가지고 그 결박이 이겨낼 수 있는 중량이 내가 실제로 실은 중량의 80%는 하여튼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톤 같으면은 16톤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80%니까. 16톤을 잡으려면 저 하나가 2톤까지 잔다 했으니까 8개는 쳐야 되는 거죠. 8개는 기본으로 쳐야 되는데 8개보다 더 치는 거는 말 안 합니다. 근데 8개보다 예를 들어 한두 개 작다 그러면 그것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어디서 항상 저 과적 검문소죠. 그 스케일에서 평판 트레일러는 딱 들어가면은 그 중량을 사살 이렇게 달면서 차가 천천히 움직일 때 안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라이싱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안으로 들어오라거든요. 들어와 송장 가져와가지고 총 실은 중량 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하나씩 다 전부 다 이렇게 따집니다. 뭐 다음에 제가 평판 레이싱 하는 그 교본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앰뷸런스 온다고 보십시오. 이쪽 차들 양쪽 차들 전부 다 서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하나 진짜 잘해요 얘들. 앰뷸런스하고 특히 또 스쿨버스도 가다가 서버리면은 양쪽 차선 다 서야 되거든요. 마주오는 차도 전부 다 서야 됩니다. 앰뷸런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찰차도 마찬가지고 뭐 일단 사이렌 울리고 다니는 거는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스쿨버스 올 때 양쪽 차선 다 서주는 거 하고 앰뷸런스 지나갈 때 다 서주는 그거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그 스쿨버스에서 딱 이렇게 뛰어내리면 애들은 천방지축 어디로 뛸지 모르지 않습니까? 길을 바로 건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맞은편 차선까지도 다 서는 거고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앰뷸런스에 내 가족이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1분 1초가 진짜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예를 들어 1분만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도로에서 도로 채증 때문에 막혀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가족이다 생각하면은 어느 누군들 안 비키겠습니까? 얘들이 준법 정신이 한국 사람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서 법을 잘 지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한 번 위반을 했을 때 그 징벌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뭐 5만원, 7만원 그렇게 가격이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최고 한도 금액만 정해져 있거든요.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속도 위반이 5km 이상 되면은 경찰관 아량에 따라서 700달러까지, 70만원까지 이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내는 사람은 없고 우선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사정 이야기하고 싸우고 그러면 조금 깎아주기는 깎아주는, 벌금도 깎아줍니다. 여기는 이제 깎아주기는 깎아주는데 그것도 이제 일하다가 바쁘면은 이제 못 가고 뭐 일단 항소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 웃긴 게 이제 전직 경찰관 출신들이 그 티켓 파이트라는 그런 간판을 걸고, 그 티켓 파이트라 그러거든요. 이 티켓 받아 나가라면 싸워라 해가지고 티켓 파이트라는 그런 간판을 걸고 전직 경찰관 출신들이 그것도 대신 또 가가지고 법원에 대신 대리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떠한 상황 때문에 하여튼 그래 되는데 조금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대신 변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걔들한테도 이렇게 돈을 또 다시 또 수수료를 또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스스로는 지불은 하는데 이제 하나의 이점이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하면 이제 뭐야 일단 벌점이 안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벌금은 조금 깎이는데 그 깎인 것만큼 그 사람들 수수료를 줘야 되고 대신에 이제 뭐 면허증에 이제 뭐야 그 벌점이 안 바뀌기, 하여튼 벌점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롭겠죠.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내려 한 15km 정도 가면 이제 미국 국경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가 바로 국경 도시거든요. 국경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집에서 국경까지 일직선으로 하면 한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는 국경이라 해가지고 좀 우리 흔히 텔레비에서 보던 뭐 중국하고 북한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철조망을 끊어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도로 그냥 그 길이 있는 지역에다가만 거기다 세관 그 문서 하나씩 해놓고 그래갖고 출입국 신고만 하는 그런 편이고요. 야산 같은 그런 데는 철조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내 생각인데 굳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로 미리국을 시도하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아무도 안 다니는 야산에 가갖고 낮은 퍼보게 해갖고 아마 지나가면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국경을 향해서 갑니다. 왼쪽은 승용차 가는 곳이고요. 화물차들은 오른쪽으로 빠져갖고, 승용차와 화물차는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이런 국경은. 작은 국경들은 승용차, 화물차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데는 하루 종일 돼도 뭐 차 한 5, 60대 정도밖에 안 지나다니는 데고요.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이 아마 개수가 잔잔한 걸 치면 한 30개 정도는 될 겁니다. 화물차들이 주로 넘어다니는 거는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뭐, 여기는 뭐, 밴쿠버가 있고, 바로 아래쪽은 미국은 바로 워싱턴주 아닙니까? 조금 내려가면 시애틀이라 하는 또 큰 도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좀 많은 편이죠. 여기도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제일 큰 거는 제가 전에 한번 영상 올려드렸는데, 온타리오주 있지 않습니까? 저, 토론토. 거기가 보면 굉장히 크죠. 화물차 게이트가 한 11, 4개씩 그렇게 쫙쫙 써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야, 지금 빨간불인데 파란불이 되면은 이제 탁탁 순서대로 한 대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쪽은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로 들어가는 이제 하여튼 그 게이트입니다. 승용차들 하나 두 개씩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차가 많이 없네요. 주로 주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후 되면은 차들이 쫙 막혀서가 있는데, 앞에 여기 있는 가게들은 전부 다 뭐 듀티프리 해놨죠. 전부 다 면세점들이고 면세점이죠.
예전에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조금 더 셀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미국에 쇼핑하러 진짜 많이 갔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단 1달러 가지고 미국 달러 1달러 한 2, 30센트 정도 한 20%나 한 10% 정도 더 이렇게 더 쓸 게 있으니까 내한테 파란불 들어왔네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반대로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렇게 쇼핑하러 많이 오는 편입니다. 물건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물건은 다 똑같은 건데, 그 환율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돈이 조금 더 쓸 게 있고, 더 가치가 조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로그북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 8일에 70시간으로 바뀐다. 확실하냐? Yes는 complete border crossing event, No는 do not complete the border crossing event. 그러니까 Yes를 누르면은 미국 국경을 넘는 거 맞냐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지가 인식을 해갖고 합니다. Yes를 눌러볼게요. Yes를 눌리는 순간 남아있는 시간이 다 바뀝니다. 10시간 15분으로 돼가 있죠. 미국은 11시간에서 제가 지금 출발한 지가 45분 정도 지났네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3시간인데, 캐나다 같으면은 12시간 15분으로 돼 있을 건데. 여기는 승용차들이 이제 미국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맨 오른쪽에 저기에 넥서스 온리 해놓은 데 있죠. 넥서스 온리 저거는 캐나다 시민권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넥서스라고. 저기는 넥서스 카드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캐나다 여권 가지고 신청하면은 미국에 한해서는 조그마한 카드를 하나 내줍니다. 그 카드 안에 여권 정보하고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 그거 소지한 사람들은 조금 출입국이 조금 이렇게 빠르죠. 딴 데보다. 그 카드만 주면 되니까 여권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요 국경을 넘으면은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은 뭐야? 블레인이라는 곳입니다. 블레인. 주는 워싱턴 주고요. 저기 해놨잖아요. 유나이트 스테이트 포트 오브 엔트리 블레인 워싱턴 해놨죠. 위에 저 유나이트 스테이트 포트 오브 엔트리 블레인 워싱턴. 포트 오브 엔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나 어떤 그 미국 내 어떤 뭐 이주에서 저주 그 최초로 거기를 딱 넘는 그 지점을 포트 오브 엔트리라고 합니다. 여기 한 번씩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하여튼 관광버스 타고 가고 4대 5대 풀어놓고 그러면 우르르 내려가지고 막 웅성거리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왜 그렇게 표가 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도 오고 그럴 건데 중국에서 지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이 왠지 보면 조금 없어 보이고 좀 그래요.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선입견이. 이렇게 가뿐하게 국경을 또 통과하고 또 오늘 오후 저녁 내일 하루 종일 모레 반나절까지 1800km 달려가서 이번에는 포도 실을 겁니다. 포도를 싣고 다시 미국을 가로질러서 캐나다 온타리오로 다시 넘어올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아나운싱으로는 처음 해보는 건데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죠. 듣기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